유른 주위가 아니고 유두가 있고 유른이 있는데 그 유른을 가로질러 가면서 유두를 피해가는, 유두는 건드리지 않고 유두를 피해가면서 직선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해서 유른 오메가 지그재그 절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 유방 조직 위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유방 조직 그 끝부분에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근육 밑으로 가든 근육 위로 가든 다시 포켓을 만드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예빈유 성형외과 원장 의학박사 200권입니다. 유른 오메가 절개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가슴 성형하면 유른 절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유른 절개라 하면 다 유른 주위 절개입니다. 3시부터 9시 방향으로 반원형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을 보통 유른 절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유른 오메가 절개는 그 유른 쪽에서 접근을 하지만 그 유른 주위가 아니고 유두가 있고 유른이 있는데 그 유른을 가로질러 가면서 유두를 피해가는, 유두는 건드리지 않고 유두를 피해가면서 직선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해서 유른 오메가 지그재그 절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른을 가로질러 가는 횡유른 유두 주위 지그재그 절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맞는 명칭입니다. 유른 오메가 절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개법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 결국은 적절한 크기, 완벽한 그런 이 공간, 포켓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보형물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완벽한 그 포켓, 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른 쪽에서 접근을 하면은 우리가 그 포켓의 한 가운데 중앙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작업 반경이 제일 짧아서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PRS 저널 과학 잡지에 그 논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유른 절개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채택이 된 건데, 기존에는 유른 절개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른 주위 절개하고 유른 가운데서 유른을 가로질러 가고 유두를 피해가는 이 절개는 다른 수술입니다. 보통 유른 절개 하면은 다들 꺼려하는 점이 뭐냐면은 모유수유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두 감각 문제, 그 다음에 또 구형 구축이 다른 밑선 절개나 겨드랑이 절개에 비해서 많이 생길 수 있다. 세 가지를 갖다 유른 절개에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유른 절개를 갖다 꺼려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그 세 가지 문제는 물론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른 절개를 한다고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미리 얘기하면 유른 오메가 절개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피해서 합니다. 그런 가능성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른 주위 절개는 유른을 이렇게 반원형을 절개하면 바로 밑에, 위에서 이렇게 절개하면 밑에 이제 유방 조직이 나오는데, 유방 조직이 나오면은 그 유른 주위 절개 수술법은 유방 조직을 갖다가 커팅을 해가지고 바로 그 직각으로 가장 짧은 숏코스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근육이 보이면은 근육을 갖다 가르고 들어가서 근육 밑에다가 공간을 만들든지 근육 위에다 하든지 하는 식으로 보형물을 넣는 그 공간을 만드는 그 접근 방법이 유방 조직을 커팅을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방 조직 내에는 유선관이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담당하는 그런 선이 있는데 유선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유두에 올라오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유방 조직 내에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방 조직 커팅하다 보니까 그 박테리아가 나중에 넣는 보형물 주위에 그쪽으로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형 구축이 더 생기지 않는가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중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모유수유 문제는 사실상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선관이라는 게 하나만 있거나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유두를 쪽으로 향해 가는 유선관이 한쪽 유방에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유방 조직을 커팅을 하더라도 그 중에 뭐 몇 개만 이렇게 쉽게 하면 손상이 되는 거지 나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유수유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이건 전문가들의 그런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건 단순히 우려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모유수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두감각은 원래 유두감각신경이 사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 외측에서 오는 두 가지 이 감각신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예민하고 어떤 성적인 감각을 담당하는 건 사실 외측에서 오는 그 유두신경입니다. 내측에서 오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감각만, 타치 감각이라든지 그 정도만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측에서 오는 감각은 피하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칠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 있을 수가 없고 굉장히 드물고, 외측에서 오는 신경인데, 외측에서 오는 신경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갈비뼈 사이에서 나오는 네 번째 그 늑간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갈비뼈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근육 위에 따라 올라오다가 유두 쪽에서 이렇게 거의 수직의 그런 코스를 거치면서 이렇게 유두 감각을 이렇게 우리가 지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유방 조직을 커팅을 해도 다치질 않습니다. 간혹 주행 경로를 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변이된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방 조직을 커팅을 하다가 먼저 올라오는 거는 이게 신경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두의 신경이 감소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그 신경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괜찮은 분도 있지만 또 유두 감각이 손상이 되는 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두 주위 절개가 그런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방적으로 또 아까 건드리기 때문에 구형구직이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생길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유른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까 얘기했던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의사들도 유른주의 절개를 갖다 즐겨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유른 오메가 절개는 유른주의 절개하고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 일단 절개 자체도 유른주의가 아니고 가운데서 가로질러 가는 거고, 저는 유방 조직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피부 절개를 하면은 유른 쪽에서 절개하면은 유방 조직 위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유방 조직 그 끝부분에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근육 밑으로 가든 근육 위로 가든 다시 포켓을 만드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유른 쪽에서 접근하는 게 우리가 작업 반경에 갖고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중요한 건 유방 조직을 커팅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 위해서 유선관도 전혀 다치지 않고 유두신경도 다치지 않고 유방 조직 커팅하면서 생길 수 있는 박테리아가 퍼지는 것도 막고 유방 조직 위로 따라 들어가서 하는 그런 수술법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수술을 정확하게 피가 거의 나지 않는, 그리고 이 손상에 가지 않는 아주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른 오메가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른 주위 절개하고 유른 오메가 절개의 다른 점은 흉터 문제입니다. 물론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동양권이나 흑인 이쪽이나 더군다나 또 저희 동양권에서도 이제 켈로이드 체질, 그런 분들이 흉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유른 오메가 절개가 탁월합니다. 그 이유는 유른 주위는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하얗게 띠처럼 이렇게 흉이 보이는 반면에 유른 오메가 절개는 거의 흉이 남지 않습니다. 왜냐? 다 매끈한 피부에다가 우리가 절개하는 반면에 제가 아는 유른 오메가 절개는 유른이라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표면이 우둘투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규칙한데 이 흉터가 파묻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끈한 피부는 눈에 잘 띄는데 우둘투둘한 불규칙한 면에는 눈이 잘 안 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유두라는 구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끊기기 때문에 이게 이 전체 길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측하고 외측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흉이 훨씬 더 보이지 않습니다. 유른이 뭐 진한 분이든 흐린 분이든 어쨌든 진한 분이면 더 선명해 보이지만 그 선이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흉터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유른 쪽에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영구 문신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하얀 색깔이 없게, 그렇게 우리가 영구 문신을 통해 가지고 흉터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서 수술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도 다 피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흉터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아주 우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른 오메가 절개를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단 한 가지 유른 오메가 절개가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주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장시간 동안 할 수 있다는 열정과 그런 체력, 여러 가지 그런 집중력, 그런 게 뒷받침이 돼야
유른 오메가 절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란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없다면은 나머지 결과는 굉장히 다른 절개에 비해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른 오메가 절개를 주로 하고 있고 또 그걸 설명을 드리고 또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은 이미 제가 2003년부터 시행하던 방법이기 때문에 한 20년이 이제 가까이 됐고 그 사이에 국제적인 그 어떤 그 공인도 받았고 또 제 나름대로 하기는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수술이 합병증도 거의 없고 흉터도 거의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수술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